반갑습니다. 좀 짜고 치는 고수도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난다, 그죠? 57번째 향기노트입니다.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향기노트 한 지가. 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의 핵심 태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삶을 대하는 핵심 태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꿈이 있죠? 여기 계신 분도 꿈이 있고, 그걸 이제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그게 현실이 될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멋진 수련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꿈이 뭐예요? 멋진 수련원을 갖는 겁니다. 저도 멋진 연수원을 하나 가지고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원에 한 100평 되는 제 건물이 있고, 그 옆에 한 100평 되는 강의장이 있고,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교육받는 자연 속에서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단 수련원을 만들려면 자기가 수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단벌 옷만 한 벌 딱 입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련하려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낮에는 음악 찍고 밤에는 명상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명상을 혼자 하다 보니까 먹을 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전부 생식을 했습니다. 산에 있는 생식, 열매 주워 먹고 뭐 이렇게 생식을 했는데 솔잎파리 먹고 생식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먹는 건 해결하겠는데 입을 옷이 없잖아요. 한 벌밖에 안 입고 왔으니까. 그래서 옷이 한 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벌 내세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수련을 하는데 옷이 없으니까 옷 좀 이렇게 부탁하자고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기특히 여겨가지고 이 사람한테 새 옷하고 새 신발을 한 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벌씩.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수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새 옷을 한 2주쯤 지나니까 쥐가 막 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를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옷이 다 쥐가 깔아먹고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럼 입을 옷이 없어지죠. 그래서 다시 안 되겠다 해서 마을로 다시 내려갔어요. 마을로 내려가서 무슨 부탁을 했겠습니까? 고양이 한 마리만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쥐 잘 잡는 고양이를 또 마을 사람들이 줬어요. 고맙게. 그래서 이 고양이는 쥐 잡아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쥐를 잡아먹다 보니까 쥐가 어떻게 돼요? 없어지겠죠? 그래서 고양이가 더 이상 먹을 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고양이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고양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명상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마을로 내려갔어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고양이 먹이게 우유 좀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우유를 한 통 받아와가지고 고양이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먹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유가 없겠죠. 그리고 또 고양이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을로 내려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고양이 먹이게 젖소 한 마리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젖소를 한 마리 빌려왔습니다. 젖소를 빌려오니까 젖소 먹을 거는 늘렸잖아요. 젖소가 젖이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젖이 남잖아요. 우유가 남으니까 이 사람이 남는 우유를 버릴 수는 없고 나도 먹어야지 하고 생식하면서 우유를 자기도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생식하면서 우유까지 매일 한 잔 마시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뽀해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거기다 명상까지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겠죠. 이 사람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됐어요. 이 광채가 나고 있는데 한 여인이, 한 처녀가 양을 찾으려고 왔다가 이 남자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세요? 참고로. 이 사진은 밀레에 유명한 화가죠. 밀레의 양치는 소녀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좀 미안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별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 소녀가 아니고 이 아가씨가 이 사람 광채나는 이 사람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시집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한테 제안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 남자는 수련하는 중이죠. 거절을 하고 싶었겠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나랑 결혼하면 당신은 오로지 명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맥이고 쥐 잡고 음악 찍고 집 짓고 하는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솔깃하지요. 이 남자가 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수련에 집중하려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 자기를 수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3일만 단식 명상을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단식 명상을 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신이 나에게 오로지 수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내려준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3년이 딱 지났습니다. 3년 뒤에 이 사람은 멋진 수련원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2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키우던 소는 3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련원을 멋지게 짓고 살게 됐어요.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막 명상하러 오고 교육받으러 오는 거예요. 성공했죠? 꿈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사람들이 이제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수련원을 이 깊은 산 중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게 됐습니까? 아내도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과수 농장까지 하고 있었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온 지 2주 만에 쥐가 한 마리 나타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 쥐가 나타나서 옷을 갉아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살아온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까요? 에이, 뭐 그럴까봐. 어떻게 혼자 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멋진 수련을 만들 수 있어. 저건 다 지어낸 말이야. 원래 훌륭한 사학가고 원래 훌륭한 교육자인데 지어내서 하는 말일 거야 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나는 내 꿈을 현실로 만들어서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57호 향유노트 주제가 뭐였습니까?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의 핵심 태도. 네.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삶을 대하는 핵심 태도. 풀어서 얘기하면 삶을 대하는 핵심 태도가 뭘까요?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대했기에 그 삶이 자기가 꿈꾸던 삶이 현실이 됐겠습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현재의 삶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옷이 없으면 뭐 했어요? 옷 구하러 가고. 먹을 게 없으면 뭐 했어요? 먹을 거 구하러 가고. 그 현재의 삶에 충실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랬는데 뭐가 됐어요? 꿈이 현실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꿈은 뭐 판사가 되는 거예요 하면서 사법고시만 10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면서.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서 자기 삶을 살잖아요. 20살에 넘으면 우리 성인이죠.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밥벌이를 못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면서 자기 꿈을 이루겠다는 건 뭡니까? 무책임한 겁니다. 그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 교육받으러 오시잖아요. 그죠?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교육비는 자기가 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먹고 성인인데도 엄마한테 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한이 있어도 내 교육비를 내가 벌 정도 돼야 그게 현실의 삶에 충실한 겁니다. 내 삶에 충실하지도 못한 사람이 10년을 그냥 사법고시만 준비해가지고 판사가 됐다고 한들 그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기는 힘들죠. 그래서 현재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충실해야만 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 세 분이 사업자가 됐다고, 자기가 오너가 됐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럼 사업가가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현실에 충실한 건 뭐예요? 직원 없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가가 됐으니까 이제 대표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이건 현실에 충실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대표인데 직원이 없으면 내가 뭐예요? 동시에 막낸 겁니다. 동시에 뭐예요? 밑바닥 인생인 거죠. 차라리 직장 생활할 때는 직급이 과장이면 부하 직원이 있죠. 근데 나와서 독립하는 순간 뭐가 돼요? 내가 사장인 것 같지만 사장과 동시에 뭐예요? 신입사원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사하다가 회사를 나오고 나니까 대표이사가 됐잖아요. 저는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냥 대표가 아니고 대표이사가 됐어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되고 나니까 사원보다 못하더라고. 이사 때는 좀 이렇게 파워가 있었어요. 고객들한테 큰 소리도 치고 그랬어요. 결정권도 있고. 그래서 대표이사가 되고 나니까 굽실거릴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표니까.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더 낮아지더라고. 그리고 사장 되는 게 한때는 꿈이었는데 그래서 일사를 하다가 나와서 사장이 됐겠죠. 근데 사장이 딱 되고 나니까 그건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사가 되는 것보다 사장 되는 게 더 쉽습니다. 사장은 정말 쉽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자 내면 바로 사장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는 되기가 힘듭니다. 신입으로 들어가서 승진해 고생해가면서 승진을 해야 겨우 이사 될까 말까 한 게 이사입니다. 임원보다 더 쉬운 게 사장 되는 거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사장은 사업자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만 내가 뭐예요? 꿈꾸는 삶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장 되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장 되는 게 꿈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장이 됐는데 회사가 적자가 나면 그 꿈을 이뤘다고 보기 힘들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 되는 게 꿈이었던 게 아니에요. 사장이 되되 그냥 사장이 아니라 회사가 흑자가 많이 나고 직원들이 아끼는 회사를 만들어야 그게 꿈을 이룬 사장인 거죠. 그냥 사장 되는 건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장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장의 길을 줬고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제 꿈이에요. 이게 제가 사는 현실이고. 그런데 제가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강사가 되고 싶다고 다 사업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안 했다면 강사가 됐을까요? 그냥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안 불러주니까 강의를 만들어서 하고, 안 불러주니까 책 읽고 그걸로 강의하고, 안 불러주니까 프로그램 만들고, 안 불러주니까 논의 책 쓴다고 하루 종일 글 쓰고 하루 종일 책 읽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충실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제자도 생기고 현실에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강의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강사인데 하고 강의 안 들어온다고 맨탕 놀고 있으면 그건 뭡니까? 강사가 되겠다는 꿈이 현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현재 내 앞에 주어진 과제에 내가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 철도의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로의 폭이. 정확하게 폭은 이렇습니다. 143.5cm. 143.5cm가 철로의 폭입니다. 왜 철로의 폭이 150cm도 아니고 140cm도 아니고 하필은 143.5cm일까요? 왜 그럴까요? 150cm 이러면 쉬울 텐데 왜 143.5cm일까요? 이 철로의 폭은 마차의 폭입니다. 마차 아시죠? 철도가 생기기 전에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 마차 바퀴의 폭이 143.5cm였습니다. 그럼 왜 마차 바퀴 폭으로 철로 폭을 만들었을까요? 더 크게 만들어도 되고 더 적게 만들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맨 처음 철로를 만들 때 마차를 만들던 공구를 사용해서 철로를 만들었습니다. 마차 폭을 만들던 공구를 사용해서 철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철로 폭도 143.5cm죠. 그러면 마차 폭은 왜 143.5cm일까요? 왜 마차 폭은 143.5cm일까요? 로마에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마에서 길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에서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길 폭을 얼마로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말 두 마리를 세워놓잖아요. 말 두 마리를 세워서 그 폭을 재니까 143.5cm더랍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로 폭을 따르다 보니까 마차 폭이 143.5cm가 된 거예요. 말 두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길. 그게 143.5cm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KTX가 다니는 철로의 폭은 누가 정한 거예요? 로마인들이 정한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로마인들이 정한 철로 폭을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선 폭은 얼마만큼인지 아세요? 우주선의 크기도 이 철로 폭을 따라서 만든 겁니다. 그 우주선을 다른 데서 제작해가지고 발사대로 옮기려면 철도로 옮겨야 되거든요. 그 철도로 옮기려면 그 철도 구를 통과할 수 있어야 되죠. 우주선 부품들이. 그러니까 우주선 크기가 이 철도 폭에 맞춰서 제작이 됐습니다. 더 크면 이동이 안 되니까 발사대까지. 그래서 우주선까지 뭐예요? 로마인들이 만든 겁니다. 우주선 사이즈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로마인들이 우주선 폭을 고려해가지고 우주선 크기를 고려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뭐 했을 뿐이다? 그냥 그 당시 자신들의 상황에 현실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몇천 년 전에 사람들이 그 당시 자기 상황에 충실했는데 지금의 몇천 년 후에 우리까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삽니까? 안 삽니까?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면서 살면 어떻습니까? 몇백 년 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그걸 찾으려고 헤매는 게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꿈을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는 게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이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주어진 일, 이것에 충실한 것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길이 막 생깁니다. 저절로.
제가 강사 양성할 계획이 없었는데 강사 양성하는 방법이 생겼죠. 제가 원래 사업 계획에 강사 양성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 사업 계획에 남은 인생 전략 만들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현실에 충실하다 보니까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으시면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꿈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꿈은 언제 이루는 거예요? 현재 이루는 겁니다. 현재 내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뭐가 필요할 뿐이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꿈을 준비하지 마세요. 현재가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가장 적당한 시기입니다. 57번째 향연 로테였습니다. 감사합니다.